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습니다. 네, 활기찬 얼굴. 오늘 정기 국회도 시작하니까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정기 국회가 열린다고 하죠?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100일간 일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네. 관련 보도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장 대표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의제 중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검찰개혁을 필두로 다양한 개혁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일일막이 오르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약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먼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권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15, 1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이 기간 중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입법 저지를 늦추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도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정기국회 개원을 하는데 뭐 기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지금 기싸움도 하다 드레스 코드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네. 의원들에게 한복을 입자라고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께도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안 입겠다. 그러면 결국에 한복 안 입으면 뭐 입겠다는 겁니까? 네, 안 입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상복 차림으로 참석을 하겠다고 상복이요? 합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국회 첫날에 검정색 양복에 검정 넥타이에 아주 근조 리본까지 달고 참석하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당의 입법 독주,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면서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이 상복에 담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개혁 완수에 대해서 이걸 입법 폭주라고 막아서고 있는 형태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또 상복을 입는다는 거는 네.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이제 곧 다 할 거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견. 네, 입법 폭주에 대한 저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견이다. 곧 죽을 사람이다. 아, 곧 이제 라고. 국민의힘은 간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 싶고요.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기국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장례식을 보는 게 장례식을 아닐까 본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상당수 국민들이 원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100일부터 정기국회 대장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국회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여야가 격돌할 걸로 예상되는 지점, 네. 바로 3.3예 권체포입니다. 권체포, 3.3예 권체포, 뭘 줄임말이죠? 네, 3대 개혁안, 3대 특검안, 그리고 예산안, 이게 3.3예고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까지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 3대 개혁안, 즉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입니다. 이 중에 검찰개혁은 구체적인 날짜도 나왔는데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실 검찰개혁 속도 때문에 이 당정대 이견이 좀 부각되는 보도 많이 네. 됐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이견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 흐름 좀 살펴볼게요. 네. 지난 금요일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네. 어떤 명령이나 네이밍보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좋다라면서 네. 대통령이 직접 이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라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속도를 강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장시간 논의됐던 3대 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상징이 됐다 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에는 개혁에 대한 파열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은 토론하자고 했는데 네. 당대표가 저렇게 밀어붙이다니 네, 점점점 그렇죠. 이런 보도였는데요. 이렇게 보도가 계속 쏟아지니까 지켜보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뭔가 진짜 안 좋은 게 있는 건가? 혹시 저러다가 개혁이 지지부진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셨을 법도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그렇죠. 논란이 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 문제는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일부 언론들이 아주 신이 났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암투, 반발, 엇박자, 그렇죠. 갈등 이막, 파열음, 온도차,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뭐 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네. 당정대 간 불협화음을 하길 바라는 이런 기우제를 멈추길 바란다라고 네.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똑같이 갈등설 부인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 이 실효적인 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주장한다고 해서 개혁이고 반개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검찰 개혁을 관심 있는 분들은 과거에도 보면 그런 집행상의 문제로점을 문제 삼아서 검찰을 해체하는 일을 등한히 했지 않느냐라고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상에 검찰을 해체하고 두 개의 기관을 나눠버리는 거를 통과를 9월 말에 해버리면 그런 우려는 사라지는 거죠. 기존의 검찰을 그냥 간다 하고 하는 불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이 딱 기관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진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라는 효능에 관한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혁이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저건 반개혁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은 그 방향은 잡혔다.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 이제 이런 문제로 좀 지혜를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엔 당정 파열음이 끝나고 이제 봉합, 숨 고르기로 가는 겁니까? 네, 그래 보이고요. 네. 더 이상은 당정이 갈라지길 바라는 네.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이런 주문 같은 기사는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3대 개혁법 이번 국회에서 좀 무사히 통과돼야 할 텐데 상복투쟁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입법 폭주다라고 하면서 이거 막아서는 국민의힘이 좀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3대 특검안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대 개혁법에 이어서 3대 특검안도 중요합니다. 네. 민주당은 주말부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네. 일요일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총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면서 네.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더 센 특검법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의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란 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까?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쥐기현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겁니까?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추적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네, 결국엔 전현희 의원이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내년 지방선거야말로 내란 완전 청산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네. 규정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저격했습니다. 네, 네. 계엄의 밤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또 뭐 유정복 인천시장 이런 사람들이 네. 이 내란의 가담 여부 있을 텐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닫고 비상회의에 돌입했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동조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게 지금 정부나 국회 내의 동조자들뿐 아니라 이렇게 행정, 사법, 뭐 종교, 언론, 교육 온 곳에서 이런 내란 가담자들 있을 거잖아요. 네. 정말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탈 터는 그 모습 계속 보고요. 야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포퓰리즘 비폭탄 예산안 두고 말이 많습니다. 네, 33예의 예산안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 원 규모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예산안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확장 재정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보다 총 지출액으로 보면 네. 50조 원 이상이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보수 언론들은 나라빚 늘어난다. 아주 그냥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왜 이 예산안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지 이 네.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확장 재정을 결정했고 AI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좀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좀 방향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성동 의원인데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 구속 될까요? 돼야죠. 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처리될지 네. 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그저께 권성동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본회의 네.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네. 이르면 오늘 보고될 거고요. 네. 현재로서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에 보고되고 네.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있는 10일에 표결되는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네.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회를 정치 공작의 무대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공작의 무대로 만들지 말라면서 페이스북은 왜 올렸을까 궁금해집니다. 네, 결국에는 입장글에서 돈은 안 받았다. 이게 핵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 질문이 권성동은 왜 한학자에게 절을 했을까잖아요. 네. 뭘 받았으니까 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세뱃돈도 받아야 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정말 봉투가 들어와야 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방문했던 건 맞는데 돈을 받은 일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면 성당에 가서 미사도 보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교회에 가서 찬송도 하지 않냐. 통일교 예법에 맞게 본인은 인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는 것이 예인가 봅니다. 한학자 결국에는 정치적 청탁이 없다, 뭐 특별 메시지를 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네, 어제 통일교 측에서 언론사에 영상으로 된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황금기에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이 황금기를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엔 통일교 총재 침묵을 깨고 발언을 지금 한 건데 권성도가 입맞추기가 아닌가 좀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참어머님 말씀 듣고 왔는데요. 네. 그동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네.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 준 게 교단 윗선의 지시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정면으로 일단 반박을 한 겁니다. 입장문에는 특히 지시가 없었다라는 대목이 반복해서 등장했는데요. 돈이 건너간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도 자신,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네네. 금방 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은 뭐냐, 현금이 건너가고 주고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네. 다른 무엇보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맞아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현금이나 물증이 확실하게 있거나 그렇게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권성동에 이어서 네. 돈을 준 걸로 의심되는 한학자까지 네.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모두가 보는 공간에 공개적으로 배포를 한 겁니다. 특검이 이제 한학자 총재도 소환할 걸로 보이는데 네. 요것에 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서로 둘 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면은 권성동이나 한학자 측의 변호사가 붙었고 서로 입맞추기 이제 증거 인멸의 시도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특검 상황 좀 하나만 볼게요. 최혜병 특검팀 2차 수사 기간에 돌입했다고요? 네, 지난달 30일에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9일까지 한 달 더 의혹 규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간 특검팀이 주력한 거는 수사 외압 그리고 구명 로비 의혹인데요. 네. 그중에 이른바 VIP 경로 요거를 확인한 게 지난 1차 기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등이 해병대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경로했다 이런 진술을 내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런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네. 최혜병 사건 경찰 리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윤석열과 통화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 역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네네. 특검은 윤석열이 경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고 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VIP 관련 기록을 내용을 삭제해라. 이거는 은폐잖아요. 그래서 구명 로비 의혹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얽힌 인물들이 많은데요. 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네. 임성근 전 사령관 이 구명을 청탁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 두 네. 사람이 있죠. 경로 당사자인 윤석열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관여했을 걸로 보이는 V0 김건희의 역할입니다. 둘 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도 안 하고 있고 뭐 출석을 해도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남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엔 다 이 상황들은 구명 로비 의혹 국민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특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소식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름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지난주죠. 지난주에 네.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네. 그것에 이어서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면 그냥 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말이었는데요. 돌직구를 날렸네요. 네, 앞서 말했듯이 직권 면직 검토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니 꽤나 묵직하게 맞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여기는 합의제 기관인데 원래 이제 5인 체제가 유지가 돼야 이제 돌아갈 텐데 지금 부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1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인은 좀 국회 몫이나 이걸 임명을 해서 정상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사실 이분을 이제 국무회의 참석을 이제 금지시켰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네.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정책 발언 안 했거든요. 네. 방송 정책에 관한 견해가 다른 건 얘기한 적은 있어도 네.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네. 없고요. 또 국무회의에 와서도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앞에서 보면 네.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예. 이 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브리핑을 안 해도 예. 본인이 나가서 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예.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혀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요. 만약에 진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방송 정책 그 자체를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뭐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결국엔 보수 여전사의 직권 면직 얘기도 나오고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네. 곧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법이 정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본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인데 자기가 임기를 채우면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는 출마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네. 강변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출마할 의사가 없다라고도 들리는데요. 네. 글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우리 오늘 뉴스 인사이다가 언론개혁 특집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하나의 화제의 인물, 뜨거운 인물, 문제의 인물, 전환길 이야기 나옵니다. 네, 문제의 인물이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네. 이준숙 위원장과도 굉장히 애틋한 관계잖아요. 애틋한 관계예요? 네, 대구시장 양보하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뭐 이런 서로 자리까지 양보하는 양보해주는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환길 씨 윤석열에 대한 인권 유린을 미국에 알리겠다면서 지난주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그 현지에 가서도 유튜브 방송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자랑인가요? 그래 보이는데요. 이따 영상 보시면 이거는 진짜 지자랑이다 싶긴 한데 네.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영향력을 더욱더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최근의 발언들 모아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전환길 품은 그죠? 바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전환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감사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고사할 겁니다. 왜요? 저는 언제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평당원으로서 그냥 끝까지 약속 지키며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국회의원 되라, 내년 보궐선거에 나가라, 뭐 최고위원 해라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다만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나오면요, 저는 공천 같은 거 안 받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죠. 왜냐하면 대구나 경북 이런 데는요, 우리 또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잖아요. 누가 나가도 공천만 받으면 어지간하면 당선되잖아요.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환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전환기 태도 대단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한길 씨는 공식 직책도 없죠. 네. 권한도 없고 네. 책임도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당대표 선출에 이어서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쯤 되면 요즘에 전한길 비선실세론이 막 떠오르던데 그렇죠. 비선실세가 아니라 공개실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보시면 기억하시면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문제적인 발언이나 상황 역시 그 누가 제대로 제동이나 걸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전한길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정말로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정말 갈 때까지 간 망하기 직전의 당이 된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징표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자의식 과잉도 진료가 필요한 아주 심각한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병원 진료를 추천하시는군요. 네, 우리 전한길 씨의 어떤 정신 건강을 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친절한 은혜 씨 아닐 수 없는데 장동혁 대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광군이라고 하고요. 전환기를 의병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군인 우리가 국회 안에서 소리를 낼 때 네. 전한길 씨는 당 밖에서 의병으로 네. 그 소리를 증폭하고 적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게 전 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다. 그런 역할이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요거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공천을 줄 거냐라는 질문과 요즘 여론에 대한 답변인데요. 당장은 너는 지금처럼 밖에서 좀 싸워줘라. 국회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로 공천할 의향이 없음을 좀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병 역할을 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공천으로 이어가려는 밑밥 깔기용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네. 좀 삐딱하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네. 뭐가 됐든 이 극우 유튜브에 흔들리는 휘둘리는 이 정당 더 이상의 존립 이유도 존립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네. 또 국제 소식이 있는데 천안문에 북중러가 모이잖아요. 김정은이 방중할 거다. 단둥 지역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SCO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의를 위해서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1년 3개월 만에 중국을 찾았고요. 네. 그 외에도 반서방 진영 지도자들을 시진핑 주석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가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정상회의고요. 이 환영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개발도상국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다라면서 네. 반서방 진영의 결집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또 지금 북중러 3국 정상이 네. 처음으로 한꺼번에 막루에 오르는 만큼 그렇죠. 이 반미를 중심으로 네. 결속하는 이런 상징적 장면 열병식에서 또 펼쳐지지 않겠냐라고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열병식 이제 3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평양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네. 베이징으로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김 위원장 이동을 위해서 단둥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일부 철도 노선 운영이 중단됐다고 하고요. 네네. 대규모 북한 선발대가 베이징에 먼저 도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특이점이 김정은이 박근혜보다 훨씬 상석의 위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지도자가 하나의 카메라에 잡힌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 세 명의 동시 만남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과거 박근혜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 관계잖아요. 네. 심지어 혈맹의 관계로까지 이어진 발전을 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견제, 네. 이 아시아 전략에 따라서 굉장히 반미 정서 반미 그리고 연합으로 반미 연합. 봐야겠네요. 그렇죠. 반미 연합이 북한으로서도 중국으로서도 또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인 만큼 그 셋이서 연대를 강화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박근혜도 그 당시에 나란히 옆에 앉기는 했지만 서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더 가까운 자리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결국에는 80년 기념하는 전승절의 열병식을 북중러가 한 자리에 참여하고 인도까지 참여하는 이 모습들 앞으로 전세가 좀 지켜보면서 향후 추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